오는 6월 13일 전국 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한 아주 비중 있는 후보자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포항시 남구 대이동에 있는 돼지갈비 전문점 추탄집 이동점에서 무소속으로 포항시장에 출마하신 모성은 예비후보를 만나게 됩니다. 모성은 예비후보는 지난 1989년 내무부에 입사해서 1998년 안전행정부 지방행정연수원 교수를 역임하고 대통령 직속 지방국감위원회 실무위원과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거쳐서 현재는 한국지역경제연구원 원장과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민간전문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포항지에서는 아주 역량 있는 후보자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모성은 예비후보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먼저 인터뷰를 시작하기 전에요. 이번 선거에 아주 관심이 많은 우리 포항 지역 시민들을 위해서 이 시민들을 한꺼번에 확 휘어잡을 수 있는 인사 말씀으로 인터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무소속 포항시장 예비후보 노성은입니다. 저는 갑자기 시장에 출마한 사람이 아닙니다. 대학에서 지역개발을 전공했고 석사학위는 지방재정을 전공했고 박사는 지역경제를 전공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지방자치의 본산인 내무부에 입사해서 10년 동안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를 다니면서 일을 하고 또 집행하고 또 계획을 수립했고 평가까지 담당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도시들을 살펴보기 위해서 250개 도시를 다녔습니다. 또 그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서울대학은 물론이고 지방행정연수원, 중앙대학교 대학원, 당국대학교 등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쳐 왔습니다. 이제 그러한 전문적 식견과 경험과 지식을 우리 포항, 우리 고향 포항에 바쳐보려고 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포항 시민들께서 위기에 처한 포항을 살리는데 얼마나 전문적 식견이 필요한지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후보자님께서는 전문적인 식견을 바탕으로 포항시를 한번 경제를 살려보겠다는 의지를 표현하신 것 같습니다. 후보자님께서는 최근까지 바른미래당 소속으로 계셨는데요. 이번에는 또 무소속 출마를 선언하셨거든요. 이 이번에 무소속 출마를 선언하게 되신 배경에 대해서 여쭤볼까요? 네. 저는 바른정당, 상당, 중앙당 발기인입니다. 네, 최순실 국정농단을 해결하고 또 정치권의 새로운 중도 보수를 만들어 보자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소기의 성과를 거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성과가 끝난 이후에 우리는 다시 보수가 연합해야 합니다. 그러나 바른당의 당대표는 그런 생각이 없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는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요청을 하고 기자회견문을 뿌렸습니다. 또 유승민 당대표를 만나서 포항 역사에서 강력하게 항의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 그 강력한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전면 대응을 하자 해서 무소속으로 출마하게 된 겁니다. 제가 평소에 학교에서 가르치고 연수원에서 공무원들에게 강의할 때 썼던 말처럼 지방자치 제도는 어느 정치권에 소속되는 것이 아니라 또 정치인들의 심의가 아니라 오로지 시민들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야 한다는 그 바른 방법으로 정면 돌파를 하는 차원에서 무소속 출마하게 이르게 된 것입니다. 소신이 강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선거를 이렇게 두고 볼 때요. 현 시장이신 이광택 시장께서는 자유한국당 소속이고 허대만 예비후보는 현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입니다. 또 이창현 후보는 바른미래당 소속이고요. 후보자님하고 선성호 후보께서도 무소속이신데 무소속의 그 힘이 각 정당에서
발휘할 수 있는 힘하고는 조금 차이가 난다고 봅니다. 그 후보자님께서는 무소속으로서 이번 선거에 필승 전략이라 할까요? 그런 게 있다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 이미 답을 주셨는데요. 선거는 2등이 필요 없다고 얘기합니다. 이번 선거에서 1등 전략이 곧 무소속 전략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제 시민들의 수준도 달라졌어요. 70세가 훌쩍 넘는 고령자 시민들조차도 지금 현실을 보면, 현실 정치와 사회를 보는 시견이 달라졌다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이제 이 당 저당의 염증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당도 싫고 저 당은 저래서 싫습니다. 심지어 그 당에 소속된 후보자조차도 염증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무소속으로 출마했다고 얘기를 하니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면 무소속은 찍어주마 하는 대답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가장 큰 전략이 무소속 전략이고요. 두 번째, 그 무소속의 맹점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조직의 열쇠입니다. 1번 당이 빨간 옷을 입고 수십 명씩 다니고 2번 당이 번호는 바뀔 수도 있습니다. 파란 옷을 입고 수십 명이 움직일 때 무소속이 단 한 명이 움직여야 된다는 게 그게 가장 큰 맹점이라 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벌써 무소속 출마하고자 하는 시도의원 출마 예상자 중에서 11명이 저에게 무소속 연대를 하자고 손을 뻗쳐왔습니다. 앞으로 수일 내에 15명, 20명이 가능할 것이라고 저는 예상됩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은 무소속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맹점, 조직에서의 열쇠를 충분히 보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후보님 말씀대로라면 이번 선거에서 무소속의 돌풍이 한번 기대되는 선거 같습니다. 아주 기다려집니다, 이번 선거는. 자, 그렇다면 이제 포항시로 한번 들어볼게요. 후보자님께서는 포항시에서 거의 다 이제까지 계셨지 않습니까? 네. 후보자님께서 바라보는 포항시에 이거는 정말 큰 장점이다 하는 부분과 이거는 반드시 고쳐야 될 부분이 있다라는 단점이 있다면 장점은 무엇이고 단점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 포항은요, 대한민국의 1%에 해당한다고 저는 봅니다. 5천만 인구에 50만. 그리고 포항은 없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산이 있고 강이 있고 들이 있고 농지가 있고 바다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은 비행기가 들어오고 또 육상이 있고요, 선박이 있고 심지어 KTX 고속철도까지 들어와 있는 곳입니다. 거기에다가 세계 유수의 포항제철 그리고 현대제철이 있는 기업도시입니다. 더욱이 포스텍이나 한동대 때문에 이렇게 고급 인력을 갖출 수 있는 곳이 없는 도시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게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와서 하는 말씀이 왜 포항 경제가 침체될까? 포항 경제가 나빠질 수 없는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왜 나빠지고 있을까? 왜 일자리는 없어지고 30개월 이상 인구가 줄어들까? 이걸 계속 문제 제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전문가로서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것은 바로 리더십이다, 지도력이라고 봅니다. 어떤 지도력? 바로 전문가적인 리더십이 필요한 겁니다. 전문가적인 리더십이 필요할 때, 있을 때 모든 여건과 배경을 갖춘 포항시가 다시 회복되고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다고 봅니다. 후보님 말씀대로라면은 철강도시라는 그 장점에도 전문적인 리더십이 부족했기 때문에 많이 어려웠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그렇다면은 그런 말씀에 이어지는 맥락인데요. 포항시는 철강 연기가 장기간 침체가 되어 있었고 또 작년하고 올해의 지진에 대해서 지역 경기가 많이 침체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거든요. 후보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는 지금 이 위축된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어떤 방안이 가장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저는 경제학 박사입니다. 그리고 지역 경제 전문가입니다. 그런 고차원적인 대안이 아니고 지금 현재 우리 포항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단연 포항 지진이 어떤입니다. 포항 지진에 모든 열쇠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왜 그러냐면은 포항이라는 도시가 지진의 이미지, 훼손된 도시 이미지를 벗어버리지 못하는 한
포항의 경제는 다시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흔들리는 곳에 관광객이 올 수가 없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아주 현명경으로 정밀하게 처리해야 될 그런 제조 공정에서 이 포항의 기업이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외부로부터 기업을 유치하는 것은 물론이고 기존에 있던 기업조차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포항 지진 범시민 대책 운동을 적극적으로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거는 지진이라는 불명예 훼손된 도시 이미지를 회복하자는 데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포항 경기를 살리는 첫 번째 단추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포항시의 현안 문제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포항시의 현안 문제를 그 시민들께서는 가장 큰 문제로는 인구 감소 문제, 두 번째로는 형상암 오염 문제, 세 번째는 지금 우방 위치 주민들 중심으로 많이 이렇게 시끄러워지고 있는 동빈 대교 문제를 꼽고 있습니다. 먼저 인구 문제를 예를 들자면은 그냥 2015년이죠. 52만 5천 명 가까이 갔다가 지금은 다시 한 10,000명가량이 폭회를 했어요. 후보자님께서는 이 인구 감소가 되는 이 상황이 시민들도 물론 생각하시고 특히 시민들은 이게 50만 미터로 떨어지게 되면은 남부청, 북구청이 합쳐져야 되고 지방세수도 많이 이렇게 감소해서 심각한 위기를 맞을 수 있다고 지적을 하거든요. 후보자님께서는 이 인구 감소를 막을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 네, 인구는 두 가지가 있죠. 자연적 인구 증감이 있을 수 있고 사회적인 요인에 의해서 인구가 증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포항이 느끼고 있는 것은 아이를 낳지 않아서, 즉 출생률이 높지 않아서 느끼는 자연적 인구 감소가 아니라 바로 일자리가 없어서 줄어드는 사회적 인구 감소 요인이 큽니다. 그보다 더 큰 게 지금 있습니다. 지금 과거 30개월 동안 단 1개월도 빠짐없이 한 달에 매월 300명 내지 400명이 인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외지로 유출되고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지난 11월, 15일 포항 지진이 크게 가세를 합니다. 포항 지진을 해결하지 않고는 우리 포항의 인구 문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해결할 수 없습니다. 도시 소멸이라고 하죠. 일본에서 유행했던 도시 소멸이라는 책, 바로 포항을 두고 하는 것 같습니다. 지진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작년 11월 15일 규모 5.4의 지진이 발생한 당일 공개적으로 정부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포항을 특별 재난 지역으로 지정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손가락질했습니다. 무슨 그런 호들갑을 떠느냐고 말했습니다.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7일 후에 대통령은 포항을 특별 재난 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건 지진이라는 것은 천재지변이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보상할 수 없고 지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에 저는 즉각 포항지진 범시민 대책 본부를 발기했고 창립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왜냐? 시 행정이 제대로 재빨리 할 수 없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에 다시 이 지진의 요인이 천재지변이 아니라 포항지열발전소로 인한 유발지진이라고 저는 확신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치인, 국회의원 많은 사람들이 입으로만 지열발전소를 폐지하다고 얘기했을 때 저는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법원에 소송을 했습니다. 지열발전소 업무 중지, 가처분 소송을 제가 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두가 반대했습니다. 심지어 패소할 뿐만 아니라 법원에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얘기했습니다. 기각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가처분 소송을 시작을 했어요. 기어이 법원에서부터 가처분 소송 승소를 받아왔습니다. 즉 지열발전소를 강제명령에 의해서 업무를 중단시킨 장본인이 되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또 지진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됩니다. 유발지진 규명을 해야 되는 거죠. 최근에 이진환 교수 등이 국제학술지에 포항지진은 유발지진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이제 그거 하나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앞으로 정부 조사상의 결과를 기다리면서
유발 지진을 규명해내겠습니다. 그 이유는 시민들에게 보상을 현실적으로 주자는 이유도 있지만 그보다 더 큰 게 있습니다. 포항의 도시 이미지, 지진 도시라는 불명예를 벗어버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것만이 포항의 인구 유치를 막아낼 수 있다고 저는 보고 그것만이 포항 경제를 다시 살릴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네, 후보자님께서는 지진 도시라는 오명을 씻어내야지만이 포항시의 인구 증가에 일조를 할 수 있다는 말씀으로 들렸습니다.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럼 좀 최근에 좀 뜨거운 현안인데요. 형산강 프로젝트 이야기입니다. 형산강은 지난해죠. 그 수연 오염 문제 때문에 많이 시끄러웠고 아직까지도 그 문제가 많이 회자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포항시에서는 지금도 형산강 그 프로젝트를 밀어붙이고 있는 상태고 거기를 통해서 뭔가를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후보자님 생각에서는 형산강 프로젝트가 지금 이대로 추진하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저는 참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이 일이 만약에 포항이 아니라 다른 도시였으면 어떻게 했을까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진 문제도 그렇고 수원 오염 문제도 그렇습니다. 수원 오염 기준 검출치가 기준치의 2만 배 이상이 검출됐다고 하거든요. 이거 어떻게 시민이 가만히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수원 오염의 문제보다 인식의 문제라고 봅니다. 작년에 MBC에서 많이 떠들어줬죠. 수차례 1년 동안 MBC에서 집중 취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항시는 눈도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더욱더 큰일은 시민들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무관심한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형산강 프로젝트 수원 오염 문제, 이거 첫 번째 단계가 수원 오염에 대한 인식의 문제라고 봅니다. 수원이 얼마나 해로운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작년 겨울에 여름 휴가를 반납하고 일본 미나마타로 건너갔습니다. 그래서 미나마타에 있는 관공서를 방문하고 미나마타 병 박물관을 방문했고 많은 관계인들과 만나서 토론을 하고 왔습니다. 결국 그 속에 미나마타는 전후에 일본이 일어설 수 있었던 요인이 그 미나마타 병을 일으킨 지소 주식회사로 기인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결국 60년 동안 법정 다툼 끝에 대법원에서 판결이 거기에 나 있었습니다. 이 책임은 행정의 책임이다 라고 판결 난 것을 확인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포항시는 미나마타를 설명하지 않고 있구나 걸 또 느꼈습니다. 그곳에서 제가 느낀 가장 큰 것은 미나마타 병, 수원 오염이 얼마나 심각하고 막중한 것인가를 시민들이 인식하는 데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형산강 프로젝트가 어떻게 되든지 형산강 수연 오염이 어떻게 됐는지 해결은 단숨에 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은 시민들이 수원 오염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을 했다는 거죠. 하고 난 뒤에 형산강에 대한 오염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해서 형산강에 있는 뭐 통상적으로 거론되는 방안들이 형산강을 준설해야 된다는 이런 방안들이 나오는데 거기는 동의를 하십니까? 준설해야죠.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준설해서 그 퇴적물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또 그 비용을 어떻게 충당하느냐 이런 문제가 심각하게 놓여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인식입니다.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포항시는 형산강이 국가하천 또는 직할하천이라고 하면서 국가하천이라는 것은 국가가 관리하는 하천이고 직할하천은 광역시가 관리하는 하천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포항시는 책임이 없다고 밀어놓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시작되는 겁니다. 후보자님께서 만약에 준설을 하게 된다면은 포항시장으로 당선이 되셔갖고 그 준설 비용이 만만치 않을 것인데 그 비용을 국가나 아니면 경상북도나 이렇게 당겨오실 방안이 있으십니까? 충분히 명분이 있고 타당성이 있고 또 할 필요성이 있는 일입니다. 정치인이
또는 시장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시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그 일들, 특히 수원 오염은 우리 당대에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후대에까지 미쳐지는 아주 심각한 환경 오염입니다. 이를 위해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시행정가로서 정치인으로서 그 의무와 본분을 다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 이리적 과제로 수원 오염을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후보자님의 자신감이 상당하신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더 좀 뜨거운 문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영일대 해수욕장 쪽에 지금 동빈대교 문제로 상당히 시끄럽거든요. 포항시에서는 지금 현재인 그 국지도 21호선으로 연결하지 않으면은 뭐 국비 지원이라든 게 다 없어지기 때문에 뭐 노선 변경 또는 지금 그 고가도로 방식의 그런 건설 방식이 변경이 불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후보자님 생각하시기에 정말 이게 그쪽 노선이 아니고 또 현재 고가도로 방식이 아니라면은 송도와 영일대 해수욕장에 있는 그 다리를 연결하기 불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예산을 반납해야 된다면 오랫동안 예산을 쓰지 않고 지금까지 미뤄왔던 그 지체, 지연에 대한 책임으로서 반납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3호로에 꼭 이 노선을 놔야 된다. 여기는 반대합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이 동빈대교 문제는요, 확실한 주먹구구 행정입니다. 왜냐하면은 현행 도로법에 보면은 어떤 사업을 하든 도로 사업을 하든 주민 의사를 물어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주민 공청회를 하든지 주민 설명회를 통해서 이 사업이 타당한가, 어떻게 추진해야 할 것인가를 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 조항을 지키지 못한 것으로 저는 파악이 됩니다. 두 번째 문제는 책임 회피입니다. 현행 지방분권특별법에 의하면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배분 규정이 있습니다. 어떤 업무를 국가가 하고 어떤 업무를 지방이 해야 됩니다. 그 지방이 해야 하는 것 중에 그 중에 어떤 업무가 광역자치단체에서 하고 또 어떤 업무를 기초자치단체에서 해야 하는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얘기했던 우방비치 동빈대교 문제는 지역 주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무 업무입니다. 이거는 바로 기초자치단체, 즉 포항시가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포항시는 이 동빈대교 문제는 국토부 소관이 국토부에서 돈을 줬고 그 다음에 경북도가 결정 내린 것이 뭐예요? 그곳에서 결정을 하고 시행을 할 수 있다고 얘기했고 어제 며칠 전에 호원도서관에서 열린 설명회도 그렇습니다. 경상북도 이름을 적고 나와서 설명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분명히 지방분권특별법에 나타난 사무 규정에 보면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내용이므로 이거는 기초자치단체 포항시가 책임을 지고 진행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똑같이 아까 형상강에서 얘기했던 국가하천, 직한하천이므로 포항시는 자, 그러면 이제 포항시 현안에 대해서 하나하나 짚어봤는데요. 다시 한번 선거판으로 한번 돌아와 봅시다. 후보자님께서는 다른 후보자들보다 좀 색다른 공약을 내놓으셨어요. 광명 철도망을 꺼내놓으셨고, 또 가까이 영천에서 멀리 청송까지 hun쟁의혹 통합 같은 좀 색다른 공약을 제시하셨거든요. 근데 일각에서는 이게 되냐라는 의구심도 제기했고, 또 다른 분들은 이게 신선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단 말이죠. 후보자님께서 이 공약을 제시하신 특별한 이유란 게 있을까요? 뭐 배경이라든가 이런 게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만약 제가 일반 정치인이라면은 그 공약사항이 얼마나 실현 가능성이 있을까라고 의문을 제기하는 게 맞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명실상부히 자존심을 갖는 경제 전략과 도시계획 전문가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연 그게 실현 가능성이 있냐는 얘기는 그 엄청난 예산, 재원을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아닐까 생각입니다. 근데 그렇게 의문을 제시하는 분들은 제 공약을 제대로 읽어보지 않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제 첫 번째 핵심 공약은 포항 대구 간 전철 교통입니다. 이 내용을 왜 하게 됐냐면은 아까 거슬러 올라가서 우리 포항의 문제는 궁극적으로 결국 인구의 문제입니다. 인구가 너무나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인구를 어떻게 붙들어 매여 놓을 수 있느냐 하는 방안입니다. 지금 생소하게 들릴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수도권 서울에서는요, 서울 전철이 충청남도까지 오고 서울에서 했던 예전에 여러분들이 보아오셨던 전철이 강원도까지 가 있습니다. 이 포항 경상도에만 전철이 생소할 뿐입니다. 그런데 재원, 예산 확보 문제입니다.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거의 예산을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사업이 이 사업입니다. 어떻게 하느냐? 이미 대구 지하철 확산 노선 계획표가 있습니다. 대구 지하철 닦여져 있는 그 지하철과 그다음 광역철도망, 그리고 또 국도철도망, 그리고 KTX 철도망까지 연결하는 작업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연결을 한 후에 저는 포항에 도시철도공사를 만들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서 일어나는 일자리 창출 효과가 굉장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철을 그럼 왜 만드느냐? 대구에서, 대구 안심역에서 포항역까지 40분 거리입니다. 40분이면 통근이 가능하고 통학이 가능합니다. 고등학교에 여기 다니는 학생이 대구로 진학을 합니다. 지금 모든 학생들이 기숙사로 가거나 자취 또는 하숙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대학 4년을 마치고 나면 취업, 직장을 갖게 되는데, 그러면 그것에 눌러붙어 있게 되고 결국 그것은 우리 포항의 인구가 유출되는 효과가 납니다. 그러나 방금 제가 제시하는 포항 대구 간 전철 교통은 통학을 가능하게 하고 졸업 후에 직장을 갖더라도 통근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젊은 인구 유출이 감소시키고 또 젊은 인구를 저희들이 붙들어 넣을 수 있는 가장 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첫 번째 핵심 공약을 만들어 놓습니다. 두 번째 핵심 공약이 바로 포항과 인접해 있는 영덕, 청송, 그리고 영천을 통합하는 4개 도시 통합 아닙니다. 대부분 사람들 그게 가능하겠냐라고 묻습니다. 가능합니다. 불가능하다고 얘기하는 사람 있죠. 누가요? 영덕 군수님은 반대할 겁니다. 청송 군수님 그리고 영천시장님도 적극 반대할 겁니다. 왜냐? 자리가 없어지기 때문이죠. 일부 공무원도 또 반대할 겁니다. 그러나 문제 없습니다. 왜요? 저는 시민투표에 붙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통합되는 순간 청송의 땅값이 포항의 땅값과 비슷해집니다. 영덕의 그 평가가 저하되어 있던 땅값이 포항 땅값처럼 평가 절상이 됩니다. 가만히 앉아서 자산 가치 상승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여기 반대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성공하게 되는 겁니다. 아주 신선한 공약이기도 하고요. 아주 기발한 공약인 것 같습니다. 당선되셔서 큰 꿈을 한번 실현하기를 기원드려 봅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유튜브를 마무리하면서요. 이 포항 지역에 계시는 유권자분들에게 처음과 같이 우리 노성원 예비부님께 지지를 확 얻을 수 있는 인사말로 이번 유튜브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장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방자치제도가 도입된 지 벌써 20년이 넘었습니다. 20년이면은 청년기를 지났습니다. 이제 그 지방자치제도가 뿌리 내리고 정착돼야 될 단계입니다. 그러나 시민 여러분,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방자치제도는 시민을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시민이 주인이 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가 바로 지방자치제도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시민의 손으로 뽑아준 시장과 시의원은 시민의 목소리 듣기는 아랑곳하지 않고 오로지 정당과
정치인들의 신용으로만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공천권이라는 미끼를 가지고 올가미를 씌워서 시민의 목소리보다는 정치인들의 명령만 듣도록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때가 왔습니다. 이제 시민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시민들의 인식과 여건도 달라졌습니다. 이제 바로 제가 학교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지방자치제도에서 무소속 무공천 제도가 실현될 시기입니다. 이번 기회에 무소속 바람이 일 것 같습니다. 시민 여러분, 고학력으로 이루어진 우리 포항 시민 여러분, 자존심을 갖고 우리 인물 위주로, 정당 위주가 아니라, 정치권 위주가 아니라 누가 포항시를 위해서 일을 하겠냐는 그 순수한 마음에서 인물 위주로 선택을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모성원 예비후보님이셨고요. 이번 인터뷰는 파이팅을 기하는 건배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성원 예비후보님 파이팅! 감사합니다. 화이팅!